네,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12월 2일 금요일 오늘 김영미 매니저와 네.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를 통해서 오늘 남은 5장 대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게 좀 어렵네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는 분이 쑥스러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아, 제가 좀 쑥스러워가지고 네. 일단 대한민국 화이팅 해보겠고요. 네. 일단 시장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 지금 지수가 고점 돌파에 좀 실패한 것 같은데 그렇죠. 단기 조정이 좀 시작된 걸까요? 아니면 이때 오늘 좀 개인이 담고 있는데 이때 좀 담아봐야 될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는 상당히 현명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매도를 좀 많이 했었는데 오늘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는 2,500선 저항이 또다시 좀 걸리는 모습이거든요. 네. 2,500 저항이 이제 걸리는 이유는 8월 고점이 이제 2,500포인트 정도였기 때문에 그 정도 구간에서 약간의 이제 기술적인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조정을 이용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많은 종목들을 사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뭐 2% 넘게 거의 3% 가까이 빠지고 있다 보니까 네.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을 좀 많이 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기술적인 조정이 나타나는 건 저는 뭐 아주 양호하다고 봐요. 어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지금 움직이는 패턴 자체가 뭐 V자로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시장이라기보다는 계단식 상승에 대한 이제 흐름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오늘도 저는 비슷한 이제 그런 파동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10월 달에 이제 PC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10월 거니까 거의 지금 뭐 2달 전에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데 결정적으로 일단 달러 인덱스가 6월 이후에 가장 낮은 104까지 떨어졌고 10년물 국채금리도 3.5까지 떨어졌어요. 어저께 3.7이었다가 오늘 3.5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게 퍼센트로 따지면 5%가 넘게 급락한 거거든요. 그 정도로 어쨌든 지금 긴축에 대한 리스크는 확실하게 좀 완화되고 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사실 저는 뭐 특별한 악재가 부각돼서 빠졌다라기보다는 왜 이틀 전에 11월 마지막 날 네. MSCI 반기 리뷰가 있었잖아요. 그때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1조 원이 넘게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기계적인 이제 매수세가 조금 들어왔던 게 오늘 이제 반대급부로 조금 차익 실현 물량들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시는 게 시장에 대한 이제 정확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너무 앞서가는 거일 수도 있죠. 어저께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 내용에 대해서 긴축 이제 속도 조절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파괴적인 이제 금리 인상 하지 않겠다. 소위 말해서 이제 과잉 긴축을 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는 걸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을 했는데, 이걸 또 놓고 갑론을박이 좀 있어요. 결국에는 다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FMC로 가기 전까지 오늘 밤에 발표되는 고용지표, 그리고 이제 다다음 주에 발표되는 CPI 지표 발표가 또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시장은 일단 지표를 또 확인을 좀 해보고 가자라는 이제 생각이기 때문에 적당한 눌림목이 들어오는 건 뭐 나쁘지 않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확률적으로 되게 낮다라고 봐요. 12월 달에 0.5%포인트 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아주 낮은 확률이긴 합니다만 0.2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도 조금씩 대두가 되고 있어요. 네. 그만큼 확실하게 지금 물가가 둔화되고 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포함한 연준의 위원들이 어쨌든 경기 하방 압력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을 좀 쓰고 있다라는 거, 그게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장에 또 좀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뭐 오늘 조정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시장 상승에 따른 어떤 기술적인 조정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증시 하락은 적당한 눌림목으로 괜찮은 뭐 하락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오늘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남은 오후장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 줄평 남겨주실까요? 네, 지금 매수는 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사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무슨 종목을 매수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오후장 한 줄 전략은 오늘은 주식 사는 날이라고 한 줄 전략을 제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을 사는 날이다라는 거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여러분들께 많이 강조해드리는 얘기예요. 네. 항상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주식을 사놓으셔야 다음 주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맞아. 있다. 특히나 오늘은 더더군다나 지금 가격 조정이 진행되고 있을 때 최근에 좀 핫하게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이 매수 기회를 다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리뷰 종목을 해드리고 그 리뷰 종목에 맞게 하나씩 호응할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좀 해왔거든요. 기술적인 조정을 이용해서 오늘 주식을 사놓고 다음 주에 좀 계좌를 웃게 만들 수 있는 종목들 네. 선점한다라는 생각으로 시장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악재
없이 기술적인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메타버스라든지 또 애플카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분명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종목들도 이제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선택과 집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한 줄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를 대비해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포차 안에 좀 담아봐야 되는 것인지 우리 영민 매니저께서 픽해오신 종목, 원샷 원킬 종목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리뷰 종목과 또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리뷰 종목 두 가지 바로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11월 25일 얼마 전에 편입을 했던 유일 에너테크부터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지금 매수 후에 16% 수익이 났는데 더 가져가 봐도 괜찮겠죠? 당연히. 장비 종목이에요. 네.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유일 에너테크가 이제 정말 좀 시원하게 11%가 넘게 이제 급등이 나왔단 맞아요. 말이에요. 전고점을 뚫고 시원하게 올라가길래 이제 달리는구나,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물론 지금은 윗꼬리를 길게 이제 만들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패턴의 종목들이 꼬리 달고 다음날 또 올라가고 이런 식의 이제 상승 흐름이 좀 만들어진다. 제가 이제 유일 에너테크는 사실 이제 리튬 관련된 이슈 말고 본업인 이제 장비 쪽에 좀 집중을 해서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그 중에서도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처럼 이렇게 시가총액 큰 종목들, 에코프로 BM이 지금 시총이 10조가 넘어가고 LNF도 지금 거의 8조 가까이 되거든요. 두 종목 합치면 거의 20조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 종목들이 지금 기관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들을 좀 막고 있다. 이쪽에서 소재 종목 쪽에서 이제 일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장비 종목 쪽으로 이제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게 분명히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 종목들 중에서 유일 에너테크뿐만 아니라 상신 EDP라든지 어저께 이제 저점을 치고 약간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왔던 원중 같은 종목들, 그리고 오늘 뭐 코인테크라든지 엔시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다 장비단의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한쪽에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한쪽에서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수급들이 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제조 장비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저는 좀 잘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목표가 23,000원 오늘 이제 달성을 했는데요. 16% 정도 수익 중인데 지금 윗꼬리 길게 달렸기 때문에 혹시나 또 차익 실현을 못 하신 분들은 다시 네. 한번 23,000원에서 24,000원 정도 공략을 하시면서 트레이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일 에너테크 리뷰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나무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짜 저점에 잘 들어갔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거의 뭐 70% 가까운 수익이 났는데 네. 오늘도 한 18,550원대를 뚫었었거든요. 네. 더 가져가 봐도 괜찮아요. 고점이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17,000원 넘어설 때 반절 정도 이제 익절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쭉 들고 가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지금 앞자리가 바뀌는 직전까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나무가가 이제 10월 초에 이제 요 정도 부근에서 한 번 정도 이제 눌림목 만들고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무려 지금 68%의 어마어마한 지금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근데 나무가가 이게 지금 왜 올라가고 있냐면 사실은 VR과 관련된 이제 수혜주 중에 지금 탑픽으로 지금 꼽히면서 나무가가 급등을 하고 있고 또 로봇 관련된 이슈도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내년 1월 달에 이제 CES 국제 가전박람회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가장 좀 중요한 메인 테마로 지금 메타버스하고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된 이제 이슈들이 부각이 좀 될 거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오늘 이제 시장 단기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챙겨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나무가 후속주 잠시 후에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나무가까지 저희가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금방 메타버스 관련해서 나무가의 후속주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잠시 후 상담 하나 진행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문자 상담 첫 번째 하나는요. 세빛캠이 도착했습니다. 네. 매수가가 123,400원에 10%. 기다리면 올라올까요? 기다리면 될까요? 네, 이게 참 좀 애매한데요. 지금 2차 전지 쪽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소재나 뭐 폐배터리 쪽 이쪽 종목들이 조금 오랜 기간 동안 쉬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세비캠이라든지 뭐 에코프로라든지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코스모화학 이런 종목들이 거의 지금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추세 자체가 이제 더 흘러내리지는 않고 있어서 사실 교체를 하기도 좀 애매해서 종가 기준으로 세비캠은 10만 원이 깨지지 않는 이상 종가를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렸어요. 네. 종가 기준으로 10만 원 깨지 않으면 일단 조금 더 보유해 보시고 반등 목표치는 매수가인 12만 원 정도. 어쨌든 폐배터리 쪽 관련된 이슈는 뭐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단기 수급이 또 이쪽으로 한번 좀 들어오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좀 진행되면 세비캠은 한 12만 원 정도는 반등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수가 근처에서 손실을 좀 줄이고 빠져나온다라는 전략으로 일단은 10만 원 깨지기 전까지
때까지는 반등을 한번 기다려보시자.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세빛캠은 종가 기준으로 10만 원이 깨지지 않는지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종목 상담 궁금하신 분들은 샵 2034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무가의 후속주 진짜 궁금한데 일단 네. 원샷 원킬 종목이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네.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첫 번째 종목은 14,550원 현재가로 네. APS 홀딩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이미 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 이제 좀 주류 테마가 좀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종목들을 각 섹터별로 다 분류를 해드렸었거든요.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들, 선익 시스템, 코세스, 그리고 APS 홀딩스, 그리고 이제 나무가 같은 종목들도 어찌 보면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이지만 하드웨어 쪽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자이언트 스텝, 위직 스튜디오, 덱스터 이런 종목들 오늘 다 급등했거든요. 네. 그리고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도 말씀드렸었죠. 맥스 같은 종목들이 오늘 또 장 초반에 이제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은 다 이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관련된 종목들을 좀 선점을 좀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차트의 이제 기술적인 위치로 봤을 때 오늘 이제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버슈팅이 강하게 한번 좀 들어와서 윗꼬리가 이제 조금 달렸고요. 코세스도 위치가 뭐 지금도 좋은데요. 상대적으로는 조금 이제 높은 자리까지는 올라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APS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추세 파동을 보면 아직도 이제 상단 대비해서는 한 30% 정도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다음 주를 좀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공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APS 홀딩스는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코세스도 그렇고 선익 시스템도 그렇고 OLED 이제 증착 장비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APS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OLED용 FMM 장비, 파인 메탈 마스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된 장비 종목으로 이제 또 분류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연간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수요가 이제 있다라고 보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일본 기업들이 이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국산화와 관련된 이슈도 좀 있고요. 결정적으로 왜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또다시 들썩이고 있냐면 애플이 AR이라든지 VR과 관련된 인력 채용에 나섰다라는 공고가 있었어요. 실제로 지금 애플의 채용 공고를 보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국에서 모두 218개 관련 직무에서 공개 채용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본사인 캘리포니아하고 시애틀의 연구소에서 근무할 인력들을 지금 채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아마도 빠르면 내년 초에 VR과 관련된 헤드셋, AR 헤드셋이 출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 애플의 생태계가 앱스토어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한 거잖아요. 전 세계 수많은 기술자, 개발자들이 이 앱스토어에 수많은 앱을 이제 런칭을 하고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런칭을 하다 보니까 그냥 판만 깔아주면 알아서 개발이 되는 구조예요. 지금 메타 플랫폼스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뭐 이런 대기업들이 메타버스에 투자를 하고 있긴 하지만 가시적인 결과물을 지금 아직도 못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이 나서면 판도가 분명히 좀 달라진다라고 업계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 AR 기기, VR 기기를 출시하는 건 단순히 하드웨어 하나를 출시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엄청난 파급력이 있다. 내년 초에 이제 출시를 앞두고 대거 이제 인력 채용을 시작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애플 앱스토어를 바탕으로 메타버스의 생태계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또 구축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을 염두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공교롭게도 내년 1월 달에 이제 CES가 예정이 되어 있죠. 물론 애플은 CES에서는 신제품 출시를 안 하지만 내년 1월 CES의 메인 테마가 이미 메타버스로 발표가 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월 달까지도 지금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상대적으로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올라온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만 지금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추가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APS 홀딩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14,55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6,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2,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무가의 후속주로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 오늘은 APS 홀딩스를 편입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16,000원 터치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2,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APS 홀딩스를 이을 또 두 번째 원샷 원킬 네. 종목은 어떤 모멘텀을 안고 있을까요? 두 번째 종목은 26,700원 현재가로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종목은 11월 초에 지금으로부터 딱 한 달 전에 여러분들께 24,000원대 구간에서 소개를 해드려가지고 네. 목표가 뛰어넘으면서 뭐 한 18% 정도 수익을 기록했던 종목이거든요. 다시 한번 21선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한 달 만에 다시 한번 또 재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이제 메타버스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근데 시장이 그래요. 한쪽을 너무 강조해서 바라보다 보면 오히려 다른 쪽의 종목들이 막 움직이는 걸 놓치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조용하게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좀 좋은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메타버스는 소위 말해서 대놓고 지금 시장이 이제 주류 테마가 되고 있는데 맞아. 로봇은 약간 이제 한편으로 좀 밀려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차트를 다 열어보시면 로보티즈라든지 뭐 T-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이런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다 21선 조정을 이쁘게 지금 받아놓고 다시 한번 이제 재차 상승 시도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일봉뿐만 아니라 주봉, 월봉을 보시면 우상향 추세가 정말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사실 2022년 올해 들어서서 이렇게 이제 우상향 패턴을 만들고 있는 종목들이 많지 않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이라든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도 상반기 때는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하반기 때부터 다시 한번 이제 모멘텀이 좀 부각이 좀 되기 시작하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우상향 패턴, 주봉, 월봉을 보더라도 차트가 상당히 좀 단단하게 상승 패턴을 좀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보티즈는 뭐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려서 내용적인 측면은 뭐 아마 다들 익숙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집개미, 일개미 이런 자율주행 로봇, 서빙 로봇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로봇들 상용화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고 특히나 로보티즈가 2대 주주가 LG전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LG전자가 이 로보티즈의 지분을 8%가량 지금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CES에 LG전자는 무조건 초청을 받을 거거든요. CES에서 뭐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겠지만 로봇 산업과 관련된 신제품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로봇 같은 걸 LG전자가 분명히 출품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덩달아서 로보티즈도 관심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LG그룹이 지금 애플카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 전장 관련된 이슈에서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근데 LG그룹은 미래 이제 신수종 사업으로 전장뿐만 아니라 로봇 산업도 지금 상당히 큰 투자를 하고 있다. LG가 스마트폰 사업부를 이제 포기를 하고 키우고 있는 게 전장과 로봇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특히나 스마트폰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확실한 이제 투자 대안으로 로봇 산업을 지금 꼽고 있기 때문에 구강모 회장이 직접 이제 챙기고 있는 미래 신수종 사업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이제 LG와 지분 관계까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내년 CES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저점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딱 지금 21선 눌림목 자리잖아요. 이 자리에서 이제 매수해놨다가 시원하게 한번 급등하면 뭐 3만 원 넘어가는 거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가격으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딱 3만 원이에요. 다만 이제 3만 원을 뚫으면은 역사적인 이제 고점이 38,000원이기 때문에 뭐 하반기뿐만 아니라 올해 지금 남아있는 12월뿐만 아니라 내년 1월 달까지도 이제 상승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3만 원 목표가 달성하면은 뭐 2차 목표가는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손절 가격은 23,000원 정도로 조금 여유 있게 손절 가격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눈이 메타버스 쪽에 쏠려 있을 때 우린 조용히 로봇 관련 종목에 집중해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옥석을 가려운 종목으로 로보티즈를 편입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3만 원까지 시원하게 뚫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23,000원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